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관련 확진자가 오늘까지 누적 50명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6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는데요. 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나흘 전인 5월 2일이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소재의 클럽을 방문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4월 30일 석간탄신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무려 엿새간의 황금 연휴였는데 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수만 어림잡아 5,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심지어 이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클럽을 방문했던 이 확진자뿐만 아니라 이 클럽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확진자가 방문한 곳이 지금 5군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5군데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를 다 합치면 2,000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황금 연휴 기간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 숫자가 무려 5,000명이거든요. 사실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꼭 이 시기에 클럽을 갔어야 됐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학부모님들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부 원어민 교사, 학생들도 갔다가 알려져가지고 계약도 미뤄야 된다고 지금 청원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지금 받아도 그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자발적인 접촉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그 황금 연휴 때 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수천 명이 지금 연락 불통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클럽이다 보니까 이 신상을 밝히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촉자 이제 파악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확진자가 방문한 곳 중에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클럽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우팅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일단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이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태원에 있는 많은 클럽들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영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30일 이후에 생활적 거리두기로 이제 좀씩 바뀌기 전에 이제 클럽들이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성소수자들이 가는 클럽에서 이제 확진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화살을 돌려서 참 저도 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일단 그런 집합 장소에 가 있었으면 조금 위험하니까 빨리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그리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빨리 검진을 받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홍석천 씨가 며칠간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사건의 책임자도 아니고 클럽을 본인이 간 것도 아닌데 이 성소수자들을 대변해야 될 의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무례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역시 대인배고 탑게이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선뜻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코로나19보다 사회적 낙인이 훨씬 더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어떤 차별과 편견이 그들을 숨게 한 것이고 그 피해가 오히려 우리의 차별이 우리한테 피해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의견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요. 성소수자인 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그들이 클럽에서 갔고 거기서 문제가 터진 게 본질입니다. 근데 그게 성소수자들이 갔던 클럽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홍석천 씨가 얘기할 사안이 아닌데 처음에는 무작정 SNS에 가가지고서는 입장 표명해라 그러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무조건 홍석천 씨가 묵묵부답,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언론조차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게 전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이 화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런 표출의 대상을 만들고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로 이렇게 번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익명 검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맡아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휴가 끝나서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소문날까봐. 네, 누군지가 이제 낙인 찍히니까.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우팅에 대해서 걱정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들에게는 좀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것이 그 아우팅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직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이제 미래나 현재 직장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론은 어쨌거나 빨리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죠. 그 후의 문제는 그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로 그들에게는 좀 다가가는 편인 거예요. 네. 자발적인 검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연예인들이 이 시기에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한 이날 걸그룹 카라 출신의 박규리 씨도 같은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카라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이 장면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네. 네, 이에 박규리 씨는 SNS 그리고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죄송하다라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박규리 씨 같은 경우는 이 확진자 기사가 난 그날 이제 자진해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과문을 올린 뒤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사과문을 올렸는데도 이 박규리 씨가 클럽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춤을 췄다라는 목격담, 글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규리 씨가 1시간 만에 이 마스크는 입장부터 20여 초 외에는 나갈 때까지 계속 착용했다라면서 사과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박규리 씨가 지난 3월에 이제 연인이죠. 송자호 씨하고 함께 대구의 한 병원에 방문해서 이 마스크를 만장을 기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클럽 방문 전인 4월 28일에는 이 시국을 잘 견뎌내고 어서 빨리 건강히 만났으면 좋겠다라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독려하는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누리꾼들은 아니 너무 이중적인 행보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비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송민호 씨는 일단 이태원발 코로나와는 관련이 없고요. 강원도에 있는 양양에 있는 이 클럽에 간 것인데 박규리 씨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5월 3일 이 클럽을 방문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본인의 히트곡인 안악내를 공연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클럽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니까 더 논란이 좀 커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송민호 씨의 소속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공식 스케줄이 아니었고 송민호 씨가 지인들과 개인적인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기서 즉석 공연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속사의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불가피한 일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무대에 올랐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올랐다는 게 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인을 강조하는데 코로나19가 지인이면 안 옮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겠다라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송민호 씨도 박규리 씨처럼 마스크를 기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씁쓸한 것 같아요. 송민호 씨는 원래 지난 2월 28일에 위너의 멤버 강승윤 씨와 함께 협업한 의류 브랜드 쇼케이스 행사를 취소했어요. 그 대신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하면서 타의 모범을 보였거든요. 이때 정말 많은 칭찬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팬들과 대중들이 박수를 보냈었기에 이번 송민호 씨의 행동이 더욱더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신데 실천하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정말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럼요. 거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0대들이) 걸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누가 증가가 되냐면 50대가 증가를 하고 80대가 증가를 해요. 누구냐면은 당신들 부모님하고 당신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27살 남성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62살 아버지와 1살 배기 조카도 오늘 확진됐습니다. 84살 여성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아 20대 손주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손주가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어제 확진됐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힘쓰시는 많은 의료진분들 더 고생스럽게 돼서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 전까지는 검사를 좀 받고 싶어도 조금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어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곳에 뭐 간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증상이 조금이라도 난다든가 그러면 얼른 가서 좀 검진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계시죠.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우리 정부의 빠른 대처와 의료진의 수고가 또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검사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쪼록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 공개 연애 중인 방송인 전현무 씨와 이혜성 아나운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봉사활동 직후 이혜성 아나운서가 자신의 SNS에 소감을 남겼고 연인인 전현무 씨가 좋아요를 누르며 굳건한 애정을 과시한 두 사람. 그런데 따뜻해. 동반 봉사활동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이혜성 아나운서의 라디오 하차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표 제출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결혼 준비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설에 관한 진실, 홍문쇼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방송인 전현무 씨와 이혜성 아나운서의 결혼설로 연예계가 뜨겁습니다. 결혼설이 화제가 되면서 이혜성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어에 굉장히 많이 오를 만큼 큰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혜성 아나운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혜성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계의 김태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혜성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2011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딱 3문제를 틀리고 네, 서울대 경영학과에 단번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수제네. 엄청난 수제인 거죠. 그리고 재학 당시에는 서울대 학생 홍보대사로 활동을 할 만큼 미모까지 굉장히 뛰어나서 김태희 씨를 잇는 서울대 얼짱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럴만도 하네요. 네, 저렇게 예쁜 이혜성 아나운서의 대학교 시절의 별명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해장금이라고 해요. 저렇게 예쁜 얼굴에. 해장금? 네, 추측이 좀 가능하시죠? 요리를 요리도 잘하나 이혜성 아나운서가 이 부전공으로 식품 영양학을 배웠는데 식품과 더불어 요리에도 관심이 있어서 아유.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해요. 못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따와서 아는데 야. 네. 몇 달을 그 고생했을 텐데. 그래서 주변 야. 친구들한테 요리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예. 진짜 좋아하나 봐요, 요리를. 사실 이혜성 아나운서 못지않게 전현무 씨의 커리어도 대단해요. 일단 전현무 씨는 언론고시 그랜드슬램으로 유명한데요. 지상파인 K채널,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인 Y채널, 메이저 신문사인 C일보까지 모두 합격을 했어요. 저도 이제 기자로서 소위 말하는 언론고시라는 걸 봤는데 이거 3개 다 붙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전현무 씨의 역량이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에 이제 맞서는 이혜성 아나운서도 대단합니다. 그 어렵다는 K채널 공채 아나운서를요, 단 한 번의 시험에 바로 붙었습니다. 아나운서 한 번에. 지난 2016년 쉽지 않은 거야. 응시했을 때요, 경쟁률이 1200대 1이었거든요. 그걸 뚫고 합격을 했는데 2차 면접 때는 되게 재밌는 일화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설득하겠냐라는 질문에 이혜성 아나운서가 전현무 씨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죠. 이에 이제 맞서는 이혜성 아나운서도 대단합니다. 그 어렵다는 K채널 공채 아나운서를요, 단 한 번의 시험에 바로 붙었습니다. 아나운서 한 번에. 지난 2016년 쉽지 않은 거야. 응시했을 때요, 경쟁률이 1200대 1이었거든요. 그걸 뚫고 합격을 했는데 2차 면접 때는 되게 재밌는 일화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설득하겠냐라는 질문에 이혜성 아나운서가 아드님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했대요. 이 얘기에 면접관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합격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신입 아나운서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생방송 뉴스거든요. 그렇죠. 긴장감이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긴장되는 순간에서 여유, 너스레를 떠는 걸 되게 점수를 높게 준다고 하는데, 이혜성 아나운서가 그 전형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었구나. 아무튼 그 이혜성 씨의 그 재치 있는 발언, 아드님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사실은 전현무 씨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죠. 그럼요. 아들 사랑으로 아주 유별나다라는 게 소문날 정도로 전현무 씨 어머니가 정말 그 전현무 씨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끔찍하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전현무 씨가 이제 그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목동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현무 씨 말에 따르면은 어머님이 목동에서 치맛바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을 다 꿰차고 있을 정도로.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별로다 그러면 단지별 아이들 모아서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교육열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전현무 씨 어머니 이 치맛바람이 언제 멈췄냐? 전현무 씨가 재수 끝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항상 결혼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드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잘 키우겠습니다. 네, 제가 예, 내 아들처럼 키울게요. 고생 안 물 한 방울 안 시키고 제가 꼭 그렇게 같이 있겠다고. 예. 지금은 그게 지난 시간 매일같이 요리하고 물 마를 날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죠. 장갑을 사주고, 고무장갑 사주고. 주부습진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유, 진아 씨 고생이 적기로 많아요. 가야 저도 되는데. 그때 겨우 허락을 그게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결혼설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전현무 씨와 이혜성 아나운서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전현무 씨는 K채널 공채 32기
올해로 44시고요. 그리고 이혜성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요, 0743기로 올해 나이는 29. 두 사람의 나이 차가 15살. 꽤 많이 나는 편이죠. 사실 처음에 열애 사실이 공개됐을 때도 이 나이 차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났냐면요. 지난해 5월에 전현무 씨가 MC로 출연 중인 K채널의 모 예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혜성 아나운서가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혜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현무 씨가 단독 게스트로 참여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하트 시그널이 확실하죠. 그렇죠. 네, 쉽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다가 결국은 연인으로 발전해서 그 사실이 알려진 거죠. 네, 전현무 씨와 이혜성 아나운서가 이 열애를 인정한 건 지난해 11월께인데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친한 선후배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워낙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정말 측근들조차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걸 몰랐다고 해요. 그만큼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연애 시기를 떠나서 두 사람 모두 당장 결혼을 해도 뭐 이상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식 결혼 발표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결혼설이 제기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결혼설이 제기된 게 지난 5월 7일인데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이혜성 아나운서가 돌연 1년 정도 진행해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하차의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는데 이 개인적인 사유가 이 젊은 여성 아나운서가 갑자기 몸이 크게 안 좋아졌을 리 만무하고 혹시 결혼이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된 거예요. 이혜성 아나운서가 라디오 이 DJ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청취자들을 향해서 내 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가시도친 말에 상처받은 날 한결같이 감싸 안아준 건 청취자들이었다. 요 말처럼 정말로 그 청취자를 정말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라디오를 갑자기 하차를 하는 것. 많은 누리꾼들이 요거 결혼설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혜성 아나운서가 결국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라디오를 하차했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혜성 아나운서가 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혼설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곧 이어서 또 다른 이혜성 아나운서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혼설에 직접적으로 이제 불을 지핀 것 같은데 라디오 하차에 이어서 K채널을 퇴사한다는 또 기사가 바로 떴죠.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사실. 결혼설 아니다, 퇴사. 이거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근데 뭔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굳이 다니던 직장을 그러니까요. 퇴사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디오 하차 소식을 전한 게 5월 7일이었죠. 그리고 K채널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두 사람의 결혼설에 더욱더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라디오 이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입사한 지 5년 차인데 그 5년 동안 겪은 힘든 일이 마지막 1년에 몰려 있었다라면서 간접적으로 퇴사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혜성 아나운서가 이 공개 열애를 한 후에 방송 섭외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가는 이 자리마다 이 출연진들이 전현무 씨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혜성 아나운서가 먼저 전현무 씨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에는 전현무 좀 그만 이용해. 이 나대지 마라. 정말 이런 악플들이 달렸거든요. 댓글이. 이걸 바라보는 전현무 씨의 마음이 되게 안 좋겠다, 되게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K채널 공채 아나운서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자랑스러운 타이틀이에요. 근데 그런 새내기 아나운서가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수식어가 전현무의 연인이 됐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논란들과 질책을 받다 보니까는 저 역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혼설에 대해서 이혜성 아나운서는 아니라고 밝혔는데 계속되는 결혼설에 전현무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전현무 씨 소속사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현무와 이혜성 아나운서의 결혼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현재로서는 예쁘게 잘 만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혜성 아나운서가 곧 전현무 씨 기획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의 활동을 전현무 씨 회사에서 같이 할지 뭐 그런 얘기가 않을까. 있어요, 계속해서.
네.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아나운서실에 아는 분이 있어서 한번 슬쩍 물어봤었어요. 네. 두 사람 그래서 결혼한대요? 결혼해서 그만두는 거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 이혜성 아나운서가 심성이 굉장히 착하대요. 그런데 본인 기사가 나오면 항상 이 K채널이라는 게 같이 붙어서 이제 회사까지 같이 뭐 욕을 먹게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있는 다른 아나운서 분들한테 본인이 좀 이렇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본인이 느끼기에는 조금 쉬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은 아나운서로서 뭔가 꿈을, 커리어를 펼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자꾸 연애랑 이제 연관이 맞아요. 되어서 그런 식으로만 예, 소비가 예. 되는 것이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전현무 씨와 이혜성 아나운서 모두 결혼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두 사람을 둘러싼 결혼설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호기심인데 보통 여자 아나운서들이 좀 경제적 기반도 되고 명성이 있는 남성분과 열애설이 나면 대부분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류현진 선수와 결혼한 M채널의 배지연 아나운서 그리고 또 박지성 선수는 S채널의 김민재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재석 씨도 나경은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잖아요. 전 좀 두 사람의 열애설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H그룹자재와 결혼한 전 K채널 아나운서 노현정 씨도 있었고 사실 이혜성 아나운서도 좀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수순이 있는 것 같아요. 열애설, 프로그램 하차, 퇴사, 결혼, 은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혜성 아나운서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은퇴하기엔. 아니 근데 했었으면. 지금 나머지 분들도 다 아까워요. 활동 안 다 하지. 활동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분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은 안 시켰던 경우가 있는데 자 전현무 씨가 이분들의 뒤를 이을지 난 자신 있다 절대 안 시키겠다 아니면 또 이 사실 이혜성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프리랜서로 도전하겠다. 이게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그 아나운서 이제 그 출신 부부들이 많아요, 사실. 네. 보면은 일단 뭐 손범수, 진양해, 최동석, 박지윤, 오상진, 김소영, 김정근, 이지혜, 정종환, 문지혜 부부들이 다 이제 아나운서 출신인데 이제 전현무 씨 롤 모델이 바로 손범수 아나운서예요. 모든 걸 같은 길을 따라가요, 사실. 마지막에 요 이제 아니 무슨 롤모델과 모든 걸 마지막에 같은 이렇게 길을 되지 않을까라는 따라가요. 추측입니다. 예. 진짜 아나운서 커플이 보니까 정말 많은데요. 많아요. 네네. 이분들은 일도 하고 사랑도 쟁취하고 아이고야. 직장 분위기가 좋네요. 아이고야. 그 얘기 나오니까 참 난 뭐 했나 싶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남녀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사실 실례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예전에 정말 전현무 씨의 가까운 측근이 전현무 씨가 원하는 여성상 그리고 주변 분들이 또 어머니가 원하는 여성상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내조를 잘하고 똑똑하고 좀 참한 친구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이혜성 씨와 열애설이 났을 때 그 얘기가 바로 생각이 났거든요. 딱 이혜성 맞아요. 딱 맞대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들 사랑이 유별난 전현무 씨 어머님도 이혜성 아나운서라면 뭐 굉장히 조금 그렇죠.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사람이 사실 무근이라고 한 만큼 전현무 씨와 이혜성 아나운서의 결혼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갑자기 확 늘어난 살로 모두를 놀라게 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로 불리는 방시혁 대표는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점점 더 커지는 몸매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공식 석상에서 입을 모아 방시혁 대표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 배우 유승호 씨 역시 지난 3월 누리꾼들이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고 걱정할 만큼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니 저게 뭐가 찐 거예요? 저건 귀여운 왜 거야. 이래요? 저건 부은 거예요. 왜 그랬어? 이에 유승호 씨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 역할이라 일부러 살 많이 찌웠어요.
저도 알아요. 얼굴 살찐 거라며 살찐 이유에 대해 해명글을 남기기도 했죠. 아니 좋아졌구만. 더 남성스럽고 더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유승호 씨? 저거 전날 라면만 먹어도 저렇게 돼요. 아니 오랫동안 누워만 있어도 저 정도 무거워요. 반면 최근 체중 감량에 성공하며 팬들을 놀라게 한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조세호 씨인데요. 조세호 씨. 최근에 양배추 살 많이 뺐어요. 동글동글하고 푸근한 매력을 뽐내던 조세호 씨는 공유, 현빈, 수지, 설현 씨 등을 담당했던 트레이너의 손을 거쳐 변신을 시작.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무려 10kg 감량에 성공. 어머, 야 어떻게 이렇게 빠졌지? 아니 옷핏이 너무 좋아졌는데 옷태가? 한편 배우 조인성 씨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스타도 포착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신영 씨입니다. 김신영 씨는 CF 속에 나온 조인성 씨와 함께 셀카를 찍으려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뚱뚱해 충격을 받아 다이어트에 돌입. 무려 39kg이나 감량했는데요. 힘들었지. 맛있는 거 먹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엄청난 체중 감량으로 환골탈태한 스타들과 급격히 찐 살로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스타들의 정체, 그리고 꼭꼭 숨겨두었던 특급 다이어트 노하우를 지금 공개합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올수록 살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연예계에서 급격히 살찐 모습으로 대중을 놀라게 한 스타가 있는데요. 누군가요? 정말 예상치 못한 스타가 갑자기 확 불어난 몸으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는데요. 어떤 분인지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일단 몸만 보고 누군지 예상이 되십니까? 무슨 소리야, 이상준 씨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이상준 씨네. 이상준 씨 얼굴 지금 가려봐. 이상준 씨잖아요. 이상준 씨. 난 딱 알겠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 모자이크 뺀거 저분자요, 아니에요? 저분 이상준 씨예요. 죄송하지만은 받아쳐. 죄송하지만은 받아쳐. 저는 저거보다 더합니다. 씨예요. 저도 약간 저런 핏이 나오긴 네,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조세호 씨 살 예전에 빼기 전의 모습 같기도 한데. 이 정도로는 못 알아보실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고요. 네, 네.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바로 네, 엘리트 개그맨이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분이죠. 서경석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씨가 살이 와, 너무 다른 분 같다. 진짜 다른 사람. 아니 근데 항상 날씬하셨었는데. 맞아. 네. 살이 찐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말하시는 거나 뭐 약간 날렵하시고 네, 날카로우시 맞아. 말 같은 것도 굉장히 대화하실 때 보면 날카롭고 예, 그러시는 분인데 와 되게 푸근해 보이신다. 화살코가 묵프코가 됐습니다. 코도 살이 붙네요. 그러니까 화살코가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찌신 거예요? 지금 서경석 씨 키가 173cm거든요. 네, 173. 그런데 몸무게가 94.5kg. 그러니 무진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나가시는 거네요. 근데 예전에 그 서경석 씨 몸무게가 이 프로필상 등록된 몸무게를 살펴보니까 64kg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사이에 30kg 이상이 찐 거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찌셨죠? 최근에 제가 이제 서경석 선배님 만났거든요. 네. 그 몸이 확실히 불어났어요. 느낌이 약간 K땡땡 치킨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저는 가장 좀 심각했던 거는 일어날 때 이걸 짚고 일어나더라고요. 확실히 좀 체중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 94.5kg라고 하셨는데 제가 94입니다. 봐봐. 근데 키가 좀 더 커요. 키가. 근데 이상준 씨는 그렇게 또 안 보이는데? 지금 이거 같이 대기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매주마다 그 허리띠 있잖아요. 구멍을 뚫어요. 이번 주 여기, 이번 주 여기 안 맞으니까. 늘리는 거예요? 계속 늘리는 거야. 지금 요즘 왜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쵸. 다들 이제 핑계 내면서 이제 헬스장을 못 나가고 있어요. 맞아. 저도 지금 뭐 헬스장만 나갔으면은 유승호입니다. 왜 그랬어? 서경석 씨 말에 따르면 밤에 식욕이 폭발을 해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매일매일 먹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이 한 통이 보통 한 600에서 뭐 900칼로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 있죠. 이 한 공기가 한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밥을 매일매일
세 공기씩 야식으로 먹었다라고 야. 생각하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먹는 게 나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 차라리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제일 그렇지, 좋아요. 그게 정답이지. 맞아요. 그리고 야식이 참다가 굉장히 야식 문제야. 시켜서 야식은 먹으면 안 돼. 그 양념에 그 맞아. 튀긴 거에 뭐 이런 것들이 아이스크림도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지방인데 다. 그리고 서경석 씨가 라디오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모가 방송에 나올 일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뚱뚱한 사람들만의 버릇 아시죠? 이 서경석 씨가 방송을 할 때마다 라디오인데도 자꾸 배를 이렇게 가리는 습관이 생기셨다고요. 어쩔 수 없죠. 배가 그래서 떴으니까. 그리고 한 번씩 앉았을 때 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 배가 이렇게 트레이닝복이든 뭐든. 근데 사실은 그 서경석 씨 같은 경우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축구단 단장이에요. 저도 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축구 경기를 좀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 축구단 단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서경석 씨가 살찐 거는 코로나19랑 상관이 없어요. 그 전부터 살이 쪘으니까. 예,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축구단을 하세요. 네. 보면 이제 뭐 그 축구단에 윤영빈 씨, 뭐 이윤석, 조용구, 박기순 씨가 이제 소속돼 있는데 개그맨 위주의 이제 축구단 FC 리베로라는 팀인데 그 단장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했어요, 서경석 선배가. 그리고 중요한 건 연예계에서 굉장히 축구로 유명하신 축구도 좋아하시고 축구도 잘 차고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슛 이게 굉장히 뛰어나신. 근데 지금은 뛸 수가 없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막 잘 달렸는데 지금은 상대편 골키퍼와 얘기만 하고 그냥 들어가는 수준으로 살이 쪄서 그 업사이드 아닌가요? 업사이드인데.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서경석 씨가 살이 찌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지난해 이미 개인 방송 채널에서 90일 동안 15kg을 빼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살이 찐 것은 인지를 했지만 이렇게 살찌는 게 좀 무서워질 때 체중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아예 안 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90.4kg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인생 최대 몸무게였다고 해요. 그때는. 올해 94.5kg라면 4kg가 늘었죠. 오히려 늘었네요. 다이어트에 실패한 건데요, 이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다이어트는 분명 실패를 했습니다. 90일 동안 원래 15kg을 감량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6.6kg밖에 빼지 못했으니까는 목표 달성을 못한 거죠. 게다가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를 놓은 건데 보면은 이제 짬뽕, 삼겹살, 케이크, 햄버거 등을 골고루 잘 먹는 다이어트 방송이 다시 먹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많이 자셨네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과 방송까지 하셨습니다. 예, 뭐 사회생활 이거 다 핑계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성실하지 못한 잘못이고 제가 의지가 약한 잘못이에요. 정말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경석 씨는 최근 또다시 다이어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아주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과연 이 목표 체중까지 만들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뭔가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받고 그러면 이제 다 다이어트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라서 이 정말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는 스타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아요. 저는 이제 여배우 A 씨 얘기. 이니셜 토크 갑니다. 이니셜. 국물의 이니셜 토크. 이분이 보기와 달리 좀 통통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통통한 게 잘 안 보여요. 운이 좀 좋게도 왜냐하면 얼굴이 작기 때문에. 통통하지가 않거든요. 몸이 통통한 몸에 살이 편인데 난 그런 분들 부럽던데. 네, 이분이 또 운이 좋게도 이 한복을 입는 작품을 많이 하셨고 좁혀지는데요. 네, 넉넉한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했어요. 그러다가 들킬 수밖에 없는 작품을 하게 되잖아요, 배우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작자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나 그 A 때문에 진짜 죽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너무 먹어 제낀다. 그래서 그만 좀 먹어라. 살이 찌는 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조언을 해줬대요. 근데 그 말을 여배우한테 직접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희 씨가 주변에서 자꾸 조언을 하는데도 보통 여배우들이 사실 식사도 촬영할 때 잘 안 하지만 간식거리 같은 건 손도 안 대잖아요. 근데 그렇죠. 밥을 넘어서 간식까지 그냥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 여배우 혼자. 남자 배우도 안 먹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편집을 하는데 첫 촬영하는 장면이랑 마지막 촬영하는 장면에서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CG로 그 여배우의 살을 깎아줘야 됐다고. 그래서 그 여배우 욕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이야. 또 있어요. 또 이니셜. 예. 자, 갑니다. 저는 없습니까? 이제 그럼 여배우 A 받고 이제 B로 B로 갑니다. B요. A 받고 B. A와 다르다. CF 스타예요. CF. 예. 원래 뭐 배우로도 스타지만 CF로도 대단한 CF 스타인데. 스타면 톱스타인데. 그렇죠. 근데 이분은 너무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나온 CF의 특징을 보면은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움직임이. 보면은 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예.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CF다, 화장품. 이렇게 하거든요. 예. 뷰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반 작업으로 깎아내야 하는 작업이 너무 많아야 되니까 요거를 깎아낸다. 을 아예 촬영할 때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CF 이미지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고 대단한 이미지인데 실제로 그 CF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후반 작업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끔찍하다고. 예, 고민이 될 정도로 이 촬영관에는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확 뺀 스타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다이어트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가수 신동 씨. 완전 달랐어요. 좋아져. 두 명은 나갔습니다. 진짜 아이돌이 됐습니다, 이제. 예.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요? 신동 씨는 다이어트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그럼요. 요요의 아이콘이죠. 그렇지. 그분은 이렇게 뺐다 다시 찌는 속도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정말 요요의 아이콘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빼셨더라고요. 무려 37kg. 흔히 말해서 그 반쪽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대로 된 반쪽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돌이야. 너무 날씬해. 슈퍼주니어의 신동. 나이도 어려진 것 같아요. 거의 40kg 가까이 뺀 거잖아요. 예. 대단합니다. 저도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비법 좀 조금 공유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신동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이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비법은 역시 식단 조절이었는데요. 지겨워, 식단 조절. 네, 일단 이 공복 5시간을 꼭 지킨다고 해요. 아침 식사를 오전 8시에 하면은 점심 식사를 낮 1시, 그리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 하는 식으로 이 5시간의 공복 시간을 꼭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 씨,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잠깐만요. 적겠습니다. 적습니다. 네, 적으세요. 네, 대부분 음식을 쌈을 싸서 먹는데요. 쌈 싸 먹어. 네. 쌈 싸 먹어. 종이도 맛있어요. 예. 쌈.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식이섬유를 제일 많이 먹어야 돼. 쌈 좋아해, 쌈? 쌈은 솔직히 좋아하지.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뭐 반찬들하고 먹는 대신 쌈을 싸 먹는 거야. 자, 다 같이 쌈 싸 먹는 거예요. 쌈을. 쌈채소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쌈을 싸서 밥을 먹으면 식이섬유도 섭취하는 동시에 포만감이 굉장히 빨라져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섭취율이 좀 적어지는 거죠. 자, 신동 씨가 뭐 식단 조절 말고도 요걸 또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서 매일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래, 또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잘 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신동 씨는 저녁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5개월 만에 116kg에서 79kg으로 완전 변신합니다. 진짜 인간 승리다, 이거는. 야, 이거 박수가 나옵니다, 이거. 박수가 절로 나오네. 37kg를 감량합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규칙적인 제가 생활. 알기로는 이 신동 씨가 이번에 이 다이어트 결심을 한 게 이게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맞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해 이제 슈퍼주니어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8월쯤부터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가 활동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나온 겁니다. 당시 체중이 116kg이었는데 0.1톤이 넘은 거죠. 살을 빼지 않으면 40대에는 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받고 사실 선택이었다기보다는요. 신동 씨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저희가 뭐 마냥 즐겁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동 씨가 다이어트 이후에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나요? 네, 신동 씨가 살이 빠지니까 스스로 몸이 막 건강이 좋아지는 게 직접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허리 둘레가 원래는 무려 41인치였는데 지금은 32인치까지 좋아요. 9인치가 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3kg 더 빼서 75kg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스타가 있는데요. 누군가요?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요즘 T채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 츤데레 캐릭터로 나오시는 분인데 요즘 이분 이상형으로 뽑는 여자분들 많습니다. 바로 배우 정경호 씨입니다. 저도 너무 요즘 드라마 잘 보고 있어서. 근데 정경호 씨가 좀 통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항상 배우 생활하시면서 늘 슬림한 몸매를 유지하셨던 것 같은데. 마른 체형에 더 가까웠던. 저희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는 사실 중학교 때 아니니까. 중학교 때는 이 살이 쪘다가 이게 다 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이 정경호 씨의 중학교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뿔테 안경이랑 이 통통한 볼살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귀여워 보이거든요. 지금과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정경호 씨가 저렇게 살을 찌웠던 이유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찌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씨름 선수였기 때문이거든요. 진짜요?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내내 씨름 선수로 활동을 해서 계속 체중을 증량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 먹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되게 안 어울린다. 그러게, 씨름 선수 안 어울린다. 너무 안 어울리는 운동이에요, 진짜. 본인이 씨름 선수가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어릴 적에 워낙 마르고 좀 허약한 체질이어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받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못된 친구들이 운동화를 빼앗는 등의 이런 행위를 한 건데 그때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운동화를 안 뺏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을 키우고 이런 운동부에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씨름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정경호 씨가 이제 매일같이 씨름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몸을 막 불리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 매일 라면과 그리고 감자, 마요네즈를 계속해서 매일 먹습니다. 마요네즈를. 감자랑 마요네즈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죠. 맛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몸무게가 90kg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정경호 씨 90kg면 대단히 많이 나간 겁니다. 많이 찌웠던 거네요. 근데 제가 아는 정경호 씨는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육류를 그렇게 많이 즐기지 않는 편이거든요. 정경호 씨랑 또 얼마나 친하시길래 그러게요. 우리 또 정경호 씨 여자친구가 누굽니까? 수영 씨. 예. 그 기념일 때 저희 가게에서 둘이 기념 조촐하게 경호 씨가 이렇게 케이크 사가지고 와가지고 되게 예쁜 향수나 이제 서로가 좋아하는 선물 교환하고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워낙 손님이 없으니까 제일 한적하기가. 예약이 유일하게 아니, 되는데요. 손님이 없어, 거기가. 네, 정경호 씨가 육류를 못 먹게 된 것에는 이제 사연이 있는데 사실은 성인이 되고 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나서 한번 크게 아팠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육류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중학교 시절에는 사실 육류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정경호 씨가 이때는 하루에 10끼를 먹었었대요. 10끼를 먹는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매 끼니마다 이 고추장 불고기를 꼭 먹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8번째 끼니를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정경호 씨 아버지가 누굽니까? 정을영 감독님이잖아요. 호랑이 감독님인데. 네, 정을영 감독님이 아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밥그릇을 잡아당겨서 집어 던지셨다고. 야, 근데 하루에 10끼면은 거의 한두 시간마다 계속 먹는 거거든요. 조금 화가 나실 법도 하죠. 정경호 씨가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예. 제가 다닐 때 계시던 선생님들이 지금도 계세요. 정경호 씨한테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도 되게 발랄하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교우 관계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연예인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대요. 어릴 적부터 연예인 되겠다고
자기 관리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맞아. 전혀 그런 거 없이 되게 장난스럽고 털털했다고 하고요. 되게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 정의력 감독 정경호 씨 아버지죠. 한 번 학교에 올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색이 들어간 안경을 끼시고 너무 패셔너블하게 하고 오셔가지고 일반적인 학부모의 모습이 너무 아니어서 딱 교무실에 들어온 순간 모든 선생님이 집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끼를 물려받았으니까 정경호 씨가 고등학교 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연예인이 돼서 이제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언제부터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슬림해진 건가요? 네, 반전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일어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내내 이 거구의 씨름 선수였던 정경호 씨가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이제 좀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 건데요. 고등학교 졸업 사진, 반전의 이 사진을 함께 보시죠. 다른 사람 같다. 지금의 안에 인물라. 이제 정경호 씨야. 안경 벗고 살 빠지니까 야. 근데 살 진짜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때까지 뭐 운동을 했었고 그렇게 몸을 키웠었으면 사실 이렇게 뭐 단기간에 살을 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살을 빼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는 일단 제가 다닐 당시에 그 학교에 씨름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축구부를 했다고 하는데 축구하면 살 빠지죠. 사실 그 학교가 좀 좁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는 거 말고 별로 할 것도 없거든요. 축구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kg 정도 감량을 했고 거의 20kg면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 한 명이 빠져나가는 정도의 무게니까 저렇게 슬림해진 것도 우연은 아니죠. 운동으로 찌우고 운동으로 제가 뺐네. 알기로는 정경호 씨가 우유도 무지방 우유를 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식단이며 운동이며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무지방 우유가 약간 고소한 맛이 좀 부족한데. 약간 닝닝하거든요. 네. 그래요? 철저하네요, 정말. 예.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한 번 늘어난 위 줄이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경호 씨가 운동도 운동이지만 음식을 정말 까다롭고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해요. 지금은 축구보다는 뭐 헬스나 조깅으로 몸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번 운동을 하면 정말 독하게 하는 게 열심히 할 때는 매일 아침에 이 성수대교에서 반표대교까지 뛰어서 갔대요.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뭔데? 그래서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다니면서 지금은 70kg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경호 씨가 진짜 독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2013년에 제2채널의 무정도시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못 만들었지. 여기서 굉장히 냉철하고 날카로운 경찰 역할을 소화했는데 그 몸 일단 한번 보시죠. 야. 진짜 열심히 하셨어. 몸 제대로 만들었네. 아니 그 정도 만들기 힘들어요. 운동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정경호 씨의 체지방률이 몇 %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정도면 적어도 한 자릿수 아닐까 싶어요. 김종국 씨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김종국 씨는 8.3%입니다. 그러면은 정경호 씨는 몇 %였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많지 않을까요? 3%입니다. 3%. 와. 5%나 더 김종국보다 체지방이 거의 없네요.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근육만 있다는 그쵸, 이 거예요. 벌크라고 해서 굉장히 근육이 크니까 그 사이사이 지방이 이렇게 윤활제처럼 있는데 정경호 씨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소룡 몸이잖아요. 마른 근육. 체지방이 그렇죠. 마른 근육. 체지방률이 훨씬 낮은 거죠. 네, 그런데 정경호 씨 못지않게 이 연예계에 데뷔하기 전에 20kg 이상 감량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아이 하나가 몸에서 나간 거죠. 변신하기 전 모습 궁금하실 텐데 먼저 한번 보시죠. 누구세요? 개그우먼. 전혀 누군지 추측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누구시죠? 네, 저분은 바로 뵌 것 같은데? 예, 다음 사진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보세요. 얼굴은 또 그대로예요. 사실 강소라 씨가 저 사진 보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근데 얼굴은 진짜 지금 그대로예요. 네, 이 기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실물 보면 누가 예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강소라 씨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물이 정말 예쁘고 군살이 진짜 하나도 없고 게다가 키까지 커요. 약간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편인데 지금의 몸매를 갖게 되기까지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합니다.
네. 보여주신 사진이 그러니까 언제적 사진인가요? 저게 중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몸무게가 무려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여자 몸무게로는 72kg까지. 72? 키가 있으니까. 키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그래서 교복보다는 체육복 입는 거를 더 선호할 정도로 몸이 통통했다고 하시고 사복 패션도 그냥 넉넉한 오버핏만 입었다고 해요. 근데 강소라 씨의 남다른 이 식성이 고등학생 때 폭발을 했었다고 해요. 강소라 씨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일단 그 조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조각 하거든요. 조각 케이크 이런 거 없어요? 조각의 개념이 없는 거구나. 조각.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자도 뭐하러 조각으로 먹어야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케이크 같은 경우도 뭐하러 조각으로 해놓지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치킨 같은 경우도 조각이 아니라 한 마리 통으로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먹성이 그 정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 강소라 씨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되게 귀여운데 맛집 사장님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이거 좋습니다.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했군요. 예, 먹게 비었네요. 먹는 걸 좋아했는데 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사실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다이어트를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날씬해지는 것보다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긴 거죠. 뭘까요, 그 꿈이? 날씬해지는 것보다? 연예인에 대한 꿈. 배우를 꿈꾸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이제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22kg을 감량했어요. 22. 일단 하루에 10끼씩 먹던 식사량을 하루 3끼씩 남들처럼 먹기 시작을 했고요. 10끼를 먹네, 하루에. 네, 역시 그리고 6시 이후에 금식. 이건 진짜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6시 이후엔 금식. 이 식단 조절만 해도 몸무게가 빠지는데 사실 늘어난 몸이 탄탄해지려면은 운동을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조깅 등을 병행하면서 3개월 만에 살을 아주 쏙 뺐다고 합니다. 3개월. 강소라 씨의 다이어트 비법 또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그것은 함소원 씨의 복식 호흡입니다. 아까 이거요? 아까 이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거요? 함소원 씨도 맞아, 내실 것 같아. 요가 뭐 저는- DVD 냈었죠. 예. 12년 전 방법. 예, 12년 전. 그러면 제가 한번 아무리 말은 12년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아무리 가세요? 말은 함소원 씨? 12년 전이지만 몸매는 한결같잖아요. 역시 몸매는 미스코리아입니다. 한결같잖아요. 그죠? 미스코리아. 이 몸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씨 나와주세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예. He's so pretty. You think you run this city? He be driving a Benz, but he can't pay his rent. No, he'll never admit it. 요 다이어트는 있잖아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상주 씨 이렇게 딱 하면 여기 턱 나오죠? 자, 힘들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저희 죄송한데 저기 뭐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이거 확실한 건가요? 내장 지방까지 좀 없어요. 내장.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흡. 자, 호흡을 어떻게 하면 이상주 씨 여기 공기를 쫙 빨아들인다 생각하고 배를 쭉 내미세요. 쭉. 더. 그래서 쑥 집어넣으세요. 아니, 그거 너무 늦어요. 어떻게 하냐면 공기를 내밀었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반복하냐면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거 10번씩만 해보세요. 앉으셔서 10번씩만 해보세요. 갑니다. 근데 빠르게 초가 어떻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배 아파요. 이거 100번 하면 땀나요. 그러네. 100번 하면 땀나. 근데 뱃살이 엄청나게 빠져요. 이거 하루에. 복식 호흡을 30분 정도 하면은 1시간 정도 조깅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소라 씨가 꾸준히 복식 호흡을 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아주 높은 다이어트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게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이 되네요. 함소원 씨가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강소라 씨가 믿음이 가네, 믿음이가. 야, 신뢰가 가네. 이래서 롤모델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강소라 씨가 계속해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그토록 원하던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유승호 씨와 함께 출연한 영화 4교시 추리 영역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모와 또 모두 이루게 된 거죠. 그죠? 네, 강소라 씨가 학창 시절에 이 통통한 몸매 때문에 체육복이랑 남자 옷만 주로 입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에 이걸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되게 공감이 되는데 맞아요. 한
풀듯이 정말 옷만 계속 하나하나 샀다고 해요. 특히 2014년 어떤 시상식에서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강소라 씨가 단숨에 화제가 됩니다. 보시죠. 기억납니다. 진짜 너무 예뻤어.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저 드레스가 얼마나 잘 어울렸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강소라 씨가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라 드레스가 강소라 씨를 입은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화제가 됐었죠. 사실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정말 등 앞까지 여기 손목까지 다 가렸는데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그 이유가 시스루이기도 하지만 몸에 정말 빈틈만 없이 쫙 붙는 그런 스타일의 드레스라 사실은 보통 여성분들이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정말 몸매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실수로 입으실 수 있죠. 실수로는 저는 실수로, 강소라 씨는 실수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는데 강소라 씨가 이때 정말 이슈가 많이 돼서 도대체 이 드레스가 어디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이냐 이러면서 진짜 맞춤 같아요. 맞아요. 드레스 찾기에 나섰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드레스의 가격대가 3만 원. 맞아요. 3만 원. 맞아요. 3만? 정확히는 명품 아니야? 네, 3만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 8,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랬었어요. 오, 근데 진짜요? 이때 여성 이제 다른 여배우들이 입고 나온 드레스들이 막 비교가 되기 시작했는데 수백만 원. 수백만 원 이런 드레스들이 나왔는데도 너무나 빛이 나서 그러니까요. 사실 강소라 씨의 아주 완벽한 몸매가 저가의 드레스를 정말 명품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강소라 씨가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요요가 없었다. 예. 데뷔 후에 관리 비결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건가요? 강소라 씨 소속사 대표가 강소라 씨의 사촌 언니예요. 아, 그래요? 강소라 씨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너무 잘 알죠. 아까 그 사진 나오면은 가장 많이 쪘을 때 사진인데 하필 저 사진이어서 너무 더 비교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 잘 먹고 건강하고 또 먹으면은 되게 솔직한 몸이에요. 먹은 만큼 찌는 체질이라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한다는 건데 식단은 하루 세 끼는 챙겨 먹는데 절대로 근데 대신 군것질 같은 걸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운동을 좀 웨이트나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치팅데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정해서 마음껏 먹어요. 왜냐면 몸이 균형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막 들어와도 몸을 속이는 거죠. 이게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치팅데이를 지켜가면서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챙겨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치킨 한 마리를 이제 먹을 때도 튀긴 게 아니라 오븐 구이 치킨에서 기름 빼서. 열량을 낮추고 나름의 이런 관리를 해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래서 강소라 씨도 보면은 몸이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느낌이지 말랐다는 느낌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식단 관리와 운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소라 씨의 몸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다름 아닌 발레였습니다. 강소라 씨가 이전에는 이제 학생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랄까 몸매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성인 연기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서 전체적인 자세라던가 뭐 라인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으로 안 쓰던 근육을 풀기도 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몸매 전체에 이런 변화를 얻게 됐다고 하고요. 실제로 발레를 30분을 하면 소비되는 칼로리가 460칼로리나 된다고. 대단하네. 그래서 제가 요즘 홈트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소라 씨 동작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간단한 거라서 피부 식구들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내기준 씨가.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발을 앞으로 이렇게 꺼낸 다음에 한쪽 발을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주세요. 그러니까 발레를 하듯이 요 다른 왼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데 그때 양팔을 뒤로 깍지를 껴주실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말린 어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지겠죠.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머리와 어깨가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뽑아내세요, 목을. 아까 그 자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잡아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뽑아내서 벌써 시원하죠? 많이 이 시원하다. 상태로 이제 내려갈게요.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쭉 펴주세요. 쭉 펴주시면서 스트레칭 하듯이 앞으로 내려갈게요. 오, 잘하시네요. 되게 유연하다. 발레를 하셨네. 야, 저렇게 내려간다고? 이 상태로 목과 이제 저렇게 상체가 내려간다고? 얼굴에 피 쏠렸어요. 이렇게 쭉 펴고 머리가 빨개져서 불타는 고구마가! 불타는 고구마가! 바다가 다 익었어요! 바닥 거북이 나왔는데.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익었어. 이거 안 익었나? 안 익었어. 안 들어가네. 아유. 여러분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어깨를 펴주면서 뒤로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원하게. 가슴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펴주시고 또 다시 올라오시고. 아니, 레이디 씨가 반대로 해주시고. 되게 아니, 정말 유연하시네요. 몸신 놀이 하더니 뭐 좀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몸신에서 배운 거를. 똑같은 자세 한번 아니면 다른 자세 한번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DVD에 나왔던 DVD에 나왔던 장면 장면 하셨습니까? 무용과 출신이라 예전에 하셨던 거 있잖아요.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하셨던 것도 있잖아요. 라틴. 아, 정말. 와중과 함서원. 저 뭡니까? 뱃살 뭡니까? 자, 만약에 부부가 서로 좀 서운하다. 어리둥기를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집 안에서 부부라면 한 번 정도. 같이 할 수 이게 있는. 약간 스쿼트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스타트하고 오빠가 한번 스쿼트하고. 그러니까 이거 부부가 전혀 같이 짠거 스쿼트 하셔도 아니에요? 돼요. 이게 힘들 수가 있으니까 스쿼트 자세 아시죠? 이렇게 한 번 하고 남편 한 번 하고. 아, 서로 잡아주면서. 그치. 남편. 왜 이렇게 천천히 하는 약간 왜 고장난 것 같아요. 근데 홍석천 씨 왜 이렇게. 더 그렇지. 거기까지. 후회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 거기서 그 일 그 멀리 보시면 안 사실 돼요. 이거 한 100번씩 하셔야 돼요. 저 하루에 200번씩 하거든요. 저 치질. 200번이요? 진짜로? 스쿼트를 하루에 200번씩 하세요. 200번씩 해요. 상대하고 손잡고 하니까. 아예 안 끊고 계속 100번 정도 하는 거예요. 100번 정도 하는 거예요. 에이, 그 오버하고 있어. 에이, 박성훈 씨랑 거짓말하면 있잖아요. 거짓말. 자, 합시다. 예. 시작. 예. 더 내려. 엉덩이 더 내리세요. 내리고. 더 내리고. 너무 아니, 이렇게 기대면 올라오세요. 네. 90도 갔다가 바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90도 갔다가 바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발바닥 붙이고. 그렇죠. 90도 왜 이래요? 이거 왜 안 되냐? 안 돼, 힘들어요. 우와. 50 넘으면 다 힘들어. 고장나. 함서원 씨 대단합니다. 아, 예. 집에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앉으셔서 TV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가 복근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Yeah, I'm wearing the dress that you like. I didn't know I'd see you here tonight. Why you gotta be typical guy?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Everything that I do ain't for you. I know it's hard 'cause it's not what you used to. 원래는 올 봄에 드라마 작품 들어가려고 계획 중이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가을로 연기가 되면서 관장님께서 놀면 뭐하니? 대회 준비하자. 그래갖고 대회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딱 4개월 남겨놓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식단과 운동으로 몸을 만들어서 대회를 뛰게 됐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배우들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최은주 하면은 그냥 그 조풍마누라의 다방 아가씨 뭐 요런 자꾸 이미지가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로만 자꾸 저한테 러브콜을 주시고 하셔서 고사하다 보니까 정체기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이런 게 오더라고요. 주 5, 6일을 술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양치승 관장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왜냐면 뭐 20년 전에는 제가 그래도 스타였었으니까. 근데 왜 저 친구가 저렇게 요즘 활동을 많이 못하지?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해 주시면서 운동을 해보자라고 제의를 해주셨죠. 처음에는 진짜 고사했었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이 보기에 피트니스 선수는, 여자 선수는 좀 너무 야해 보였어요. 처음엔 막 너무 기겁을 하고 고사를 했었다가 직접 직관을 갔었어요. 대회를 보러. 근데 와, 이건 야한 게 아니라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비포 사진 찍고 운동해서 대회 준비했었어요.
피트니스 대회를 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작품을 하나 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 맡은 배역이 피트니스 선수다. 그래서 완벽한 몸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출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저도 먹는 거 누구보다 좋아하고 정말 운동하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요, 저한테. 운동 도대체 어떻게 하세요? 살 빼는 거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야식 끊으시면 살 빠집니다. 밤 6시 이후에 안 드시면 살 빠집니다. 밤에만 식단을 조심해 주셔도 살은 빠집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절대 굶으시면 안 되고요. 단백질 식단은 무조건 해주시면서 같이 운동을 해주셔야지만 몸이 균형 잡힌 몸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앉으셔서 TV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가 복근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소파가 있잖아요. 끝으로 오세요. 끝으로 오셔가지고 뒤를 잡으시고 자 다리 폈다가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다리 폈다가 무릎을 갖고 오시면 돼요. 다리 폈다가 무릎을 가져오세요. 무릎 폈다가 무릎 가져오고 복근 운동입니다. 팔을 직각으로 두신 상태에서요. 자, 가위치기 가실게요. 뒤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 딱. 등 운동과 전신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 땅에 닿지 않게. 상태에서 차고 왼쪽, 차고 오른쪽, 차고 왼쪽, 차고 오른쪽. 몸이 무너지지 않게 몸 딱 중심을 잡아주시고. 식단, 운동, 의지 요 세 가지만 있으시면요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성공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지난 5월 1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의 집단 성폭행 사건 2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현실의 조사 잘 받겠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건 지난해 3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익명의 제보자가 정준영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성매매 및 불법 음란 동영상 촬영 유포 정황이 담긴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방정현 변호사에게 제보하며 이들의 반응이 만천하에 알려진 것.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단톡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지 이틀 후 정준영 씨는 11차례에 걸친 불법 음란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 최종훈 씨가 함께 공모한 집단 성폭행 혐의까지 드러났고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현재까지 두 사람 모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의 숨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5월 12일에 있었던 정준영, 최종훈 씨 사건의 2심 공판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두 사람의 2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정준영, 최종훈 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바닥만은 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요, 정준영 씨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합의를 못했다는 겁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1심에 6년보다 1년 깎인 겁니다. 그리고 최종훈 씨는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는데 이거는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 선고 결과를 받자마자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깊이 숙였고요. 정준영 씨는 연신 계속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지금 재판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 두 사람은 계속 불구속 상태인 건가요? 네,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법원은요,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기결수가 아니라 미결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요. 제가 그 정준영 씨랑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제보 내용에 아마 정준영이 지금 엄청 사회에 나가고 싶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적혀 있었던 내용은 이러해요. 그 유치장 안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 되게 불특정 다수의 미결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너는 무슨 일로 왔니? 너는 뭐 하던 사람이니?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서로 뭔가 신원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있대요. 근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정준영이잖아요. 가수라는 직업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어떤 형님들 중에서 가끔 좀 짓궂은 사람들이 너 저기 일어나서 노래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벽에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부른다. 시켜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준영 씨하고 최종훈 씨의 그 형량이 다른 건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먼저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게 그게 이제 특수중간간이라고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어요. 바로 잘 알려진 것처럼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이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영상물을 촬영을 하고 유포한 혐의가 있는데요. 그 추가 혐의 때문에 이 최종훈 씨보다 형량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지난해 12월 3일 정준영, 최종훈 씨가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면서 2심 공판은 당초 5월 7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공판 당일 갑자기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2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게 5월 7일이었어요. 근데 정준영 씨 측에서 이 선고를 연기 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피해자 측 변호사들도 이 연기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재판부에서도 당일에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 기일을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합의를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공판 연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해 듣고 혹시 감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예정된 항소심 선고 전에 몇몇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어 했는데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그 연기 신청을 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정준영 씨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이 항소심 선고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를 한 사람이 이 형량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실제로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합의를 못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1년만 감형을 받았지만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절반의 감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의가 실제로 선고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준 것이죠.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요, 감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합의예요, 합의. 금전적 보상인데, 왜냐면은 100번 사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보상,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은 결국은 합의라고 보는 건데, 그 다음은 반성문입니다, 반성문.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서는요, 정준영 씨랑 최종훈 씨를 포함해서 총 5명의 피고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들 대다수가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냈는데 마지막까지 1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준영 씨였습니다. 정준영 씨였습니다. 정준영 씨가 1심 때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준영 씨는 본인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성문의 내용은 대다수요, 잘못했습니다요. 초범인 경우엔 특히나 반성문이 굉장히 정상 참작에 큰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반성문이 가면은요,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자신의 그 변호인의 뜻과 본인의 배치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쓰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은요, 1심 때 정준영 씨가 이제 공판에 참석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이런 빛을 많이 볼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심 공판 때도 그걸 내지 않은 건가요? 계속 무죄를 주장한다면서요. 1심 선고 후에 항소가 진행되면서는요, 총 4통의 반성문을 제출을 했어요.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게 2통,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한 게 2통, 총 4통입니다. 갑자기. 사실 이게 2심 공판에서 냈다라는 건 정말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뒤늦게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이 재판의 흐름이 점점 더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정준영 씨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게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었으면 사실 더 빨리 냈을 텐데 지금에서야 내는 이유는 불리한 결과를 예측해서 어느 정도 좀 변호사의 조언에 의해서 억지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사실은 게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최종훈 씨는 일단 그 1심 공판 전인 지난해 8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5통의 반성문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항소 이후인 1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8통의 반성문을 제출해서 총 13통의 반성문을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이 피해자 측인 방정현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은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두 사람의 편지, 그러니까 이 반성문이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지긴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훈 씨와 합의한 이유는 이 최종훈 씨가 보낸 4번째 편지가 본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피해자는 사실 이 최종훈 씨보다 정준영 씨에게 더 화가 나 있더라고요. 사실 둘 다 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왜 정준영 씨에게 더 화가 났냐면 1심 공판 때부터 이 정준영 씨의 태도가 특히 반성을 보이지 않은 좀 본인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게 지금 피해자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히 정준영 씨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네. 향후 재판 일정과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2심 선고 공판 다음 날이었죠. 정준영 씨의 변호인 측이 2심 선고에 불복한다면서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5월 14일 검찰에서도 정준영, 최종훈 씨의 2심 판결에 역시 불복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 측은요, 2심에서 선고된 이들의 형량이 낮다고 보는 거죠. 이에 따라 정준영, 최종훈 씨 사건의 최종 판결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통해서요, 대중이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그걸 것 같아요. 이런 받은 글, 받은 동영상, 전달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나 받은 거를 내가 만든 거 아니고 그냥 전달만 해줬을 뿐인데 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유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활하는 와중에 이 메신저를 쓰면서 부지불식간 본인이 범죄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이 알고 싶은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어로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